봤었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피트예요. 그게 피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던 건데, 선물 거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의 경우는 거래가 된다. 최근에는 이것이 오픈 아웃크라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전산화, 컴퓨터화에 의해서 전산 시스템 하는 걸로 지금 바꿔가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선물 거래가 오픈 아웃크라이라고 해서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기는 지금, 글쎄요, 이건 지역적인 얘기인데, 미국의 경우는 주식시장도 중간에 그 중개인이 있어요. 그 거래하는 뉴욕 증권거래소 가면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그 중개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통해서 사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좀 대조적으로 선물 거래는 우리가 오픈 아웃크라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스페셜리스트는 여러분 몰라도 좋고요. 지금 선물 파생 상품 얘기를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트,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장소를 우리가 피트라고 그러죠. 오픈 아웃크라이나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딜러고, 하나는 브로커예요. 딜러와 브로커의 차이는 뭐냐? 먼저 브로커를 얘기할게요. 여러분, 혹시 하숙집,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하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집을 구하려고 그럴 때, 보통 복덕방이라고 그러죠. 브로커를 끼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찾잖아요. 집을 찾잖아요. 이 사람들은 브로커예요.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소개업자. 결혼도 요새는 브로커가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하는 게 이렇게 유행처럼 광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브로커입니다. 중간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네. 집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연결만 시켜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를 얻는다? 수수료를 떼는 거죠. 브로커 피. 네. 딜러는 뭐냐? 딜러는 자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딜러는 자기가 부동산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래서 자기 부동산 재고 중에서 살라는 사람한테 자기 부동산을 팔고, 또 자기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라고 그러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사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얻고자 자기 매매를 통해서. 이건 위탁 매매입니다. 브로커는 위탁 매매만 하는 사람. 딜러는 자기 매매도 하는 사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남의 심부름만 하는 브로커가 있고, 직접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계좌로, 자기 이름으로 또는 자기가 소속된 금융기관 이름으로 해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 그 계좌 내에 주식을 쌓아두고 있고, 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계좌에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팔라는 사람으로부터는 사서 딜러가 직접 그 딜러 어카운트에 그 주식을 사서 집어넣는 겁니다. 이거는 딜러예요. 자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피트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딜러랑 브로커다. 근데 딜러랑 브로커가 딜러 따로 브로커 따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기보다는 딜러 중에 딜러 브로커를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표입니다. 조금 2005년이니까 조금 과거 자료이긴 하지만 그 볼륨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게 CM이었어요. 뉴욕 상업보르소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렉스고, 그 다음에 CBOT인데 이 CBOT랑 CME가 합쳤죠. 그 다음에 유로넥스트 라이프가 그 다음 4위였고, 근데 이건 또 뭐랑 합쳤다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2005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거 자료인데 2007년도인가에 뉴욕 증권거래소 또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랭킹들은 수시로 변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제일 큰
선물 시장은 CME 그룹이다. 오케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까? 지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제로, 이거는 지금 2000년도 자료인데,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선물 거래소들이 회원제로,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또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코퍼레이션화, 기업화, 영리화 됐죠. 그런데 비영리 당시에 그 회원제로 운영이 될 때 그 멤버십 피, 시트를 얻는데 필요한 돈이, 시트 하나 얻는데 필요한 돈이 CME는 74만 5천 불, 굉장히 비싼 돈을 내야 됐고, 뉴욕 사업거래소는 65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차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기초자산이 이제 광물일 경우는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초자산이 이제 외국 통화, 기초자산이 금리, 채권,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이런 것들이 다 거래가 되는 데가 CME예요. CME가 어떻게 보면, 여기 또 그 뉴욕 커튼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 알려져 있는 거래소 중에서는 CME가 거의 모든 기초자산을 다양하게 해서 거의 모든 선물이 다 거래가 되고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조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과거 자료이긴 합니다. 2000년 직전의 자료인데, 자, 1800년대를 보면은 선물 시장이, 요때 한번 보세요. 선물 시장, 전 세계 선물 시장에서 대부분이 어디 선물 시장이었어요? 미국에 속한 선물 시장이었어요. 미국 아닌 선물 시장은 미국보다, 다 합친 게 미국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비슷해지죠? 90년대로 들어오면서 미국의 선물 시장과 미국이 아닌 선물 시장이 비슷해지다가 이제 90년대 말로 가니까 미국이 아닌 쪽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커지죠. 이런 경향이 2000년대 넘어서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 과거 자료이긴 한데 2000년대 기준으로는 선물 시장으로 제일 큰 선물 시장이 유렉스였습니다. 조금 전에 2005년 기준으로는 제일 큰 선물 시장이 CME였죠. 근데 CME랑 CBOT가 합쳐지면서 2010년에는 CME 그룹이라는 게 생기고, 물론 이거 2007년도인가 8년도에 만들어졌지만 CME 그룹이 지금 기준으로는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글로벌 퓨처스 익스체인지가 가능한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퓨처스 트레이딩이 24시간 거래가 거의 가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이따가 이제 또 설명되는 그 전산화, 일렉트로닉 트레이딩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CME의 글로백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산화된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이 24시간 트레이딩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몇몇 선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24시간 트레이딩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는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라고, 92년도에 글로백스가 이게 CME 안에 있는 일렉트로닉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글로백스라는 게. 그런데 이게 92년도에 도입이 되고 S&P 500 지수 선물이죠.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선물 같은 것이 글로백스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것은 집에서도 거래가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24시간 트레이딩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채권 선물에서 배우겠지만, 기초자산이 T빌이라든지 유로 달러 금리라든지 이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경, 싱가포르, 런던, 시카고에 다 그 선물들이 상장이 되어 있어요.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쿄에서 거래를 하다가 도쿄 시장이 끝나면, 도쿄 시장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싱가포르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싱가포르 시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런던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